시간이 안 가서 도끼. 자, 답 좀 불러줄게 여러분. 으쌰. 자, 채점 해봅시다. 101번에 두 개씩 부를게요 여러분. 22. 그 다음에 103번 21. 그 다음 105번 24. 자, 107번 25. 다음 109번 25. 다음에 111번 21. 자, 113번 45. 115번 34. 다음 117번 42. 다음 119번 13. 121번 45. 123번에 1. 1. 저는 주기율표 합니다. 두 개씩 부를게요 여러분. 52. 3번에 44. 5번에 13. 다음 7번 54. 다음 9번 23. 이렇게. 여러분 지금 푼 거 이렇게 채점하는 거 살짝 봤는데 뭐 틀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알겠지?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잘 푸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약간 우리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물론 이게 수업을 한두 번 하고 문제가 다 잘 풀리면 좋지만, 그지? 이게 생각보다 여기는 문제들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다 고3 거야. 이게 다 고3 모의고사들 문제들이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학으로 치면 어려운 문제들이야.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이 정도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죠. 막 중학교 과학이나 이런 거는 아휴 그냥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해도 그냥 문제 풀면 그지? 그거 틀리는 거 없고 다 맞고 막 이러는데 그잖아. 근데 고등학교 과학은 그게 잘 안 되죠. 그지? 그게 잘 안 돼. 틀리는 게 좀 많아. 근데 틀리는 걸 보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한 10문제를 풀었는데 자기 실력으로 한 5문제만 맞춰도 그 절반은 벌써 해결을 한 거잖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돼. 아니, 진짜로.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못 푸는 걸 생각하지 말고 맞추는 걸 생각을 해, 여러분. 괜찮으니까 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번 갈까, 여러분? 105. 오케이. 혹시 앞번호 있으면 지나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105번 갑니다. 우리가 이 오비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그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 2, 3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해보고 갈게요, 여러분.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인 애들.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지? 선생님이 전자수 판단할 때 봐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분모가 일반적으로 4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분모가 얼마가 들어가든가, 여러분 6이 들어가든가, 2, 3주기니까. 그죠? 왜냐면 2주기는 S 오비탈이 2개, 3주기는 S가 3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얘는 P의 전자가 4개인 거, 그리고 6개인 거, 그래야지 1이 돼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 전자가 돼서 8개짜리니까 8번 산소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가 돼서 12개니까 얘는 12번, 얘는 Mg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산소는 얘는 홀전자가 2개짜리니까 B가 산소가 되는 거고, A는 Mg, 얘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요번엔 얘를 이걸로 보고 들어갈게요. 홀전자 3개짜리. 자, 우리가 홀전자 3개짜리는 뭐냐면 질소거나 인이거나, 이게 홀전자 3개짜리들. 그지? 질소는 여러분 원자번호 7번입니다. S 오비탈의 전자가 4개, P 오비탈의 전자가 3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얘는 15번이죠. 3주기니까 분모가 6이 들어가고 분자에 9가 들어가면 된다. 그지? 그러니까 6분의 9니까 얼마, 여러분?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A가 마그네슘, B가 산소, C는 15번 인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지, 그치? 자, B 산소는 14족이 아니라 16족이다. 이렇게. C는 2주기 원소입니다. E는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에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커져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효 핵전화 한 번 더 정리해 들어갈 건데, 자, 문제 풀 때 이제 자꾸 언급이 되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X축은 원자 번호, 자, Y축이 여기는 유효 핵전하. 자, 그럼 이 주기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 주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원자번호에 따른 유효액전화 크기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C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E는 한 여기쯤에 있겠죠. A는 마그네슘 한 여기쯤에 있겠네, 그치? 그래서 E는 더 크다. 이렇게. 자, 또 몇 번 해줄까요? 110? 아, 107? 오케이. 107번 보겠습니다. 아직은 이거 원자과 전자, 홀전자 바로 안 떠오르죠? 그치? 바로 안 떠오르죠. 시간 좀 걸릴 거야.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요번에 아까랑 좀 달라. 얘는 전자수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 여러분? 오비탈 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주기는 봐봐요, 여러분. 자, 2주기는 분모가 S 오비탈이 몇 개, 여러분? 2개. 3주기는 분모의 S 오비탈이 여기는 몇 개? 3개.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괜찮죠? 그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A 같은 경우는 자,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A 같은 경우는 봐봐. 2분의 2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3분의 3이 되는 걸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오비탈에 달해서 4개짜리 이게 누구죠? 오비탈 4개짜리가 이게 탄소. 그지? 이게 탄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방탄 알지 알려주지 않았나? 방탄 알지? 그지? 붕소 3개, 탄소 4개, 그지? 봐보면 얘는 자 S 3개, P 3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비탈 다수 6개짜리.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좋아. 2주기 끝에 네온이 오비탈이 5개야. 3주기의 시작이 오비탈이 6개야. 그래서 3주기 시작이니까 그는 얘네 나트륨이던가 아니면 Mg 마그네슘이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무슨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A가 될 수 있는 건 탄소, 나트륨, 마그네슘인데 탄소는 홀전자가 몇 개짜리였죠, 여러분? 얘는 2개짜리. 나트륨은 홀전자가 1개짜리. 마그네슘은 0개짜리 이렇게 들어가.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홀전자 1개짜리니까 A가 누구구나? A가 나트륨이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 됐죠? 그죠? 자, 이런 B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여러분 S오비탈 수의 P오비탈 수가 1.5인 거, 저거는 B는 이걸 떠올려야죠. 2분의 3.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봐봐, 여러분. 자, 3분의 4.5도 얘도 1.5가 되긴 하는데 이런 오비탈의 배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오비탈 수는 0.5가 없으니까. 괜찮죠, 그죠? 볼게요, 여러분. 자, 왜냐면 2분의 3은 뭐뭐 있냐면 질소, 산소, 그다음 플로린, 그리고 18쪽은 제외하자는 말은 없으니까 네온까지도 가능해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홀전자 수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홀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질소는 홀전자가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네온은 0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는 B가 홀전자 몇 개짜리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2개짜리가 필요하니까 B는 누구라는 거죠? 얘는 산소다. 이렇게. 됐지, 그치? 자, C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는 자, 얘는 S분의 P 오비탈 수가 2가 돼야 되는데, 이런 봐봐. 2분의 4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2분의 4는 오비탈이 달수 몇 개야? 6개잖아요, 6개. 근데 분모가 2면 2주기라는 소리인데, 2주기는 오비탈이 최대치가 몇 개다? 2주기 끝, 네온 오비탈 수가 달수 몇 개였어? 총 5개.
그지? 네온이 10번이니까. 그지? 10번을 2로 나누면 돼, 그냥. 전자 10개짜리인데,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3분의 6이다. 그치? 그럼 S오비탈 3개, P오비탈 6개. 오비탈 9개짜리 누구인지 기억나? 얘도 좀 몇 가지 있는데. 인, 황, 염소, 그리고 아르고 이렇게 들어가. 얘는 홀전자가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홀전자는 몇 개짜리 필요하니까? 1개짜리가 필요하니까 C는 뭐가 되는 겁니다? C는 Cl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됐지, 그치? 자, 기억에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작다 아니죠, 그죠? 누가 제일 작아요? B가 제일 작죠. 그치?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랑 C가 같다. 그죠? 둘 다 3족이니까 같죠. 이렇게. 자, 원자가 전자수는 B가 C보다 많다. B는 원자가 전자가 16족이니까 6개. C는 염소는 얘는 원자가 전자는 7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니은만 맞는 겁니다. 오케이? 틀린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소리가 잘 안 들어가려나? 응? 어. 109번? 109번에 그러니까 맞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면 틀리게? 이거? 한번 풀어줘 볼게요. 괜찮아. 예, 봐봐요. 자, 여기 보죠. 우리가 일단은 얘들아 원자 번호는 자 C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더 뭐하다? 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A 같은 경우 그리고 A, B, C가 이렇게 있어 이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랑 나는 하나는 S고 하나는 P 오비탈이다. 근데 이것만 딱 보자마자 뭐가 S 오비탈이네 이게 바로 안 보여. 그렇잖아, 그지? 가정을 해봐야죠, 여러분. 그죠? 만약 내가 이거를 S 얘를 P라고 본다면 자 봐봐. S랑 P가 2대 3. 아까 문제는 이제 오비탈 수를 하는 거니까. 그지? 2대 3인 걸 떠올려 보는 거죠. 자, 2대 3인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 2, 3주기에서 S랑 P가 2대 3인 거. 질소, 산소, 프로린. 이래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봐봐. 가능성 있는 게 야, 자, 여기 오비탈수 전자수다, 전자수.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전자기수, 와이프 전자수 써 있는데 이 오비탈수에 현혹이 됐네요. 자, S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수랑 P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수가 4대 6, 2대 3인 거. 그치? 그럼 이제 전자수니까 봐봐. 2주기면 분모에 4가 들어간다. 3주기면 분모가 얼마 들어가면 6이 들어간다. 그치? 그러니까 4분의 6, 6분의 9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얘는 전자자수 몇 개짜리? 10개짜리. 그러니까 얘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럼 A가 얘는 10번이니까 네온일 거다. 근데 지금 하나 더 있다, 그지? 비율이 2분의 3인 거 이것도 2분의 3. 얘는 15번. 얘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인이야.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오케이? 자, 봐봐, 여러분. 자, 그리고 요게 왜 괜찮냐면 원자 번호가 C가 A보다 뭐 해야 되니까 더 커야 되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B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P에 있는 전자수가 같은 거 이거는 4분의 4 아니면 6분의 6 둘 중에 하나를 떠올려 주라는 거죠. 그래서 8번 아니면 12번이다. 근데 누구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되니까 A보다 원자 번호가 커야 되니까 몇 번이 필요해요, 여러분? 12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B에는 뭐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B는 Mg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되겠다.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만약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거를 문제 하나 풀고 반대 상황도 한번 해줄게. 자, 홀전자는 A랑 C가 같습니다. 얘는 홀전자 없어요. 네오는 0개. 얘는 홀전자가 없고 마그네슘도 없고 E는 몇 개? 여러분 E는 3개. A와 C가 같지 않습니다. B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죠? 왜? 금속이니까. 그치? 자,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에는 B가 C보다 크다.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B와 C 중에. C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유효 핵전 누가 더 커야죠? C가 더 커야지. 그러니까 니만 맞는 거죠. 됐지? 그치? 자, 이거랑 만약에 반대 상황. 저는 가를 p 오비탈로 봤어요. 나를 s 오비탈로 봤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한지 보자고 여러분. 자, s 오비탈에는 전자가 6개, p에는 전자가 4개가 들어간다. 즉 3대 2로 들어가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바로 안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 그치? 오케이. 자, 이번에 어디 갈까? 이온화 에너지에서 응. 이쪽에서 질소랑 원래 오른쪽으로 가면 음. 커질 텐데 질소랑 산소랑은 밖에 예외가 있어. 질소가 더 커요, 산소보다. 오늘 아직 이온 에너지 아직 거의 정리 안 했었는데, 뒤에 가서 할 거야. 이거는 오늘 정리해야죠, 여러분. 음, 개론적인 어, 117번 117번. 오케이. 117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탄소의 전자 배치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쟤는 뭐를 안 지켰냐면 원래 전자 배치할 때 E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EP를 들어갔어야 돼. 얘는 싸움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걔는 뭐 했다? 들떴다. 그러니까 들뜬 상태다는 표현을 써주면 되고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 전자랑 요 전자가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얘는 훈투 규칙을 위배했다. 얘도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다는 요거는 얘는 바다 상태. 쟤는 다 잘 지켰죠. 싸움, 훈투, 파울리 베타. 여기 가나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는 다 잘 지킨 거야.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는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맞는 거죠. 자, 가나다 모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만족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의 오비탈인 전자가 몇 개까지? 2개까지.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는 두 개의 전자는 반드시 스핀 방향에 뭐가 돼야 됩니다? 반대. 그죠? 다 괜찮죠, 이거는. 그지? 다 2개씩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면 다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싸움의 원리가 어. 정의가 원래 어. 에너지 준위가 음. 큰 오비탈부터 채워야 된다고 낮은 오비탈부터 쳐야지. 그 낮은 어. 오비탈부터 채워야 되는데 그지, 그지. E는 S, E, S, E, P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채운다고 하면 그냥 하나만 어. 넣고 넘어가지 않아 두 개 다 넣고 넘어가지 만족을 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채운다는 거는 꽉 채워. 꽉 채우는 거 건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꽉 채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채움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쁘지 않아요? 채움. 아닌가? 채움. 뭘 꽉 채우는 거. 돈도 채우고, 배도 음식물로 채우고, 뭔가 좀 해피해 보이지 않아? 그치? 뭘 채우면? 근데 가끔은 비올 때가 좋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지? 또 어디 몇 번 해줄까요? 121번. 자, 121번 보겠습니다.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ABC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고요.
n은 주양자수, l은 부양자수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돼 있어요. 먼저 자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2분의 3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 2분의 3인 거 그지? 2, 3주기야 또. 쟤는 전자수니까 분모 4 아니면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A는 누가 아니면 누가 되는 거 여러분? A는 4분의 6 네온 그죠? 아니면 얘는 15번 6분의 9 그죠? 얘는 인 이렇게 들어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n 플러 봐봐. n 플러스 l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랑 더한값이 3이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 B 3S 그치? 여기에 있는 전자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네온은 이 P의 전자 몇 개가 들어있다? 여기는 6개. 2는 2P에 6개 들어있고 3S에 몇 개? 2개 들어있으니 다 해서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8개, 8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B는 저 기억이 빈자리니까 일단 놔두고 아니 요거부터 해도 상관없긴 한데 n 플러스 l이 3인 전자가 6개다 라고 했으니까 3S에 채우기 전에 B는 뭐를 먼저 채워야죠 여러분? 이 P를 먼저 채워야 되니까 얘는 이 P에 몇 개로 끝내야 된다는 소리야. 바닥이니까 6개로 끝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P에 6개로 끝나니까 3S에 전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P에 6개로 끝나는 게 누구야? 이게 바로 네온이죠. 그치? 그러니까 아 얘가 B가 네온이네. 그럼 아까 A는 네온 아니면 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N이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지. A는 인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니는 얼마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기억은 얘도 마찬가지로 네온이니까 S에 4개, P에 6개 기억도 얼마가 들어갑니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그럼 3분의 5라고 하는 건 없어요 얘들아. 바닥이니까 얘는 위에다 2배 하자. 6분의 10 16번이 누구예요? 황 그치? 얘는 S 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 황은 봐봐 여러분. 자 2P에 6개 다 채우죠. 3S도 2개 채우죠. 물론 쟤는 3P까지 전자 들어가긴 합니다만 3P는 n 플러스 L이 3이 아니니까 걔는 n 플러스 L 4잖아. 그치? 그러니까 n 플러스 L이 3인 전자수는 얘도 몇 개가 돼주는 겁니다. 얘도 8개가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자 기억에 A, B, C 중 3주기 원소는 한 가지다. 인과 황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그죠? 기억엔 2분의 3이 맞습니다. 자 니은도 8이고 디귿도 8이니까 디귿도 맞는 거죠. 이렇게. 됐지 그치?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 자 오비탈이 지금은 저게 바로바로 떠오르질 않아서 하나하나 생각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 알겠지 그치?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들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겪어봐야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를 풀 때는 그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가서도. 고등학생이 됐다고 갑자기 시간이 줄질 않아. 알겠죠? 막 습득한 시간이 더 빨라지고, 막 응용력이 엄청 향상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는 그런 거 있어. 이제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니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텐데 이거 미리 해야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실제로 많이 하셔. 부모님들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진짜로 달라. 알겠죠? 정말 많이 달라 생각보다 여러분. 고등학생들 실제 시험 보면 학교 평균이 되게 낮아요. 첫 시험 평균 되게 낮고 화학이 평균이 보통 시험이 좀 어렵다 싶으면 막 30점대 나오고 100점 만점에 아니면 40점대 막 이래. 그럼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예 화학을 안 했다? 그러진 않아. 고등학생이 됐고 그렇잖아 그지? 고2, 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한 거야 그게.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차이가 되게 커요.
선행을 하고 하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누군가는 100점을 맞고 누군가는 90점대가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치?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선행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선행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교 시험 자체가 되게 쉬운 학교. 그래서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응용력이 거의 없어도, 그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 난이도. 그럴 때는 선행 안 했어도 점수가 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학교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여러분 뭐 축구 같은 거 해? 축구?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그지? 뭐 축구건, 농구건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운동이랑 공부랑 비슷해요. 진짜로 비슷해.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동을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축구를 예를 들면 슛을 쏠 때는 뭐 맨발을 어떻게 놓고 디딤발을 어떻게 디디고 어떤 식으로 차야 된다고. 그거는 한 번 들으면 다 이해가 가죠. 원리는 이해는 가. 근데 그렇다고 실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공이 제대로 날아가질 않잖아. 그지? 아니 손흥민 같은 애들은 지금도 연습을 한대잖아. 슛 연습을. 어? 그지? 누구나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인데. 근데 지금도 슛 연습을 한대잖아, 여러분.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진짜로 똑같아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타고난 사람들은 진짜 몇 명 안 돼. 진짜 몇 명 안 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복을 많이 하고. 있죠. 누군가는 아유 나 이거 알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알지만 아는 것도 또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한두 번 갖고는 이게 차이가 안 나. 근데 그게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한두 번 갖고는 절대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한번 해야지라고 하고 초반에는 막 되게 적극적으로 막 달려든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게 이제 한 몇 주 하다가 아니면 길게 한 몇 달 정도 하다가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안 보이니까 이제 슬슬 손을 놓기 시작을 하죠. 진짜로. 이게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좋아지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거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 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짠 효과가 있어. 그런 짠 효과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과목 공부는 그런 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그치? 오랜 시간 동안 투자했을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죠. 그치? 공부할 때는 꾸준한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진짜로. 꾸준하고. 그래서 쌤은 내가 예전 지난번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학원에서 보통 우리 1년에 의대를 한 10명 정도씩 가거든? 쌤 학원에서. 근데 그 친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얘가 막, 정말 머리가 정말 좋다. 이런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친구들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그런 훨씬 더 많아. 결과적으로 고3이 돼서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친구들은 꾸준하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그냥 미련하게 한다 그러는데 미련한 게 아니라 꾸준한 거야. 대부분 그런 애들 특징이. 근데 사람들이 막 꾸준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막 요령이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깎아내리고 비하고 그러잖아. 그런 되게 많아, 실제로. 왜 저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그래,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느끼겠지만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는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직업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 한 6개월 해보다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두고. 또 한 1년 하다가 이거 말고 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딴 거로 또 가도 그런 많아.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어느 한 사람은 그냥 한 가지 일만 묵묵하게 10년 동안 한 사람과 계속 더 좋은 직업을 이제 바라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한 사람과 10년 뒤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진짜 큰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누군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 직업을 계속 바꾸고 있을 거고. 알겠죠? 그 차이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근데 꾸준한 게 엄청 커요. 물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뭔가 이렇게 막 한탕, 막 그렇지 한방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게 너무 좀 이렇게 막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뭐 한방 인생 한 방이지.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 그럼 다 한탕만 노리고 있게. 그렇잖아, 그지?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쌤이 지금 그 뭐야 허리 아프고 막 이런 게 있어갖고 계속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있거든. 거의 월화수목금 거의 매일 2시간씩 거의 운동을 해요. 그리고 밤마다 집에 가서 복근이 약해지면 또 허리 통증이 와. 그래서 거의 매일 20분씩 복근 운동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엄청 하기 싫어. 지금도 하기 싫어, 솔직히. 지금도 밤에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매트 깔고 바로 복근 운동 시작을 하는데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안 하면 그 며칠 안 하면 진짜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쌤이 운동을 한 3년 넘게 꾸준히 하니까 확실하게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히 변화가 생겨요. 이제 거울 볼 때, 아,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죠. 근데 초반에 있잖아, 초반에. 처음에 한 6개월? 6개월 동안에는, 아씨,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괜히 힘만 드는 것 같고, 몸만 피곤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그리고 막, 요때쯤 되면 젊은 친구들이 헬스장에 되게 많이 와요. 이제 여름에 이제 놀러 가려고 몸 만들려고 요 시기에 애들 되게 많이 와. 애들 오면 엄청 열심히 해 막. 아유 막 내일 모레 시험 나갈 것 같아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해. 근데 그런 애들 보면 한두 달 지나면 안 보여. 진짜로 안 보여. 근데 정말 티나지 않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체육관에 진짜 몸 좋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선수도 아니야. 트레이너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몸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물어봤어. 저 얼굴 자주 보면 서로 이제 인사만 하거든. 혹시 운동한 지 진짜 얼마나 됐어? 했더니 2년 전에 한 15년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15년 동안 꾸준히 한 거야. 몸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일이건 꾸준함을 이기질 못하는 것 같아. 뭐좀 더 뭐 효과적인 거, 뭘 먹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운동 순서를 어떻게 돼? 물론 좋지, 물론 좋은데, 그게 한두 달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꾸준하게 해야지 뭔가가 결실이 있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죠. 공부가 진짜 그래. 공부가 진짜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현우도 그렇고 용주도 그렇고 약간 그 있잖아. 그 쌤이 학생들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약간 관상? 내가 관상가는 아닌데 약간 관상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진짜로. 관상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 여러분. 근데 아마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갈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면접 봐가지고 그 사람 면면을 어떻게 살펴볼까 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드러나요. 진짜 많이 드러나. 여러분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3초면 끝난다잖아. 얘기 들어봤어요? 3초, 3초.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린다잖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면접 볼 때 몇 마디 이렇게 해보고 몇 가지 물어보고 하면 웬만한 거 다 드러나요.
진짜. 물론 그거를 잘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관성이 되게 좋은 편이야.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느껴지는 이미지. 둘 다 공부를 나중에 되게 잘할 것 같아. 고등학교 가서도. 다른 쪽은 모르겠어. 인성 이런 것까지는 내가 모르고. 근데 공부는 진짜 나중에 잘할 것 같아. 둘 다. 약간 그 느껴지는 게 있거든, 여러분. 그런데 왠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죠? 공부를 할 때. 나중에 잘 될 거야. 자, 또 몇 번 갈까, 여러분? 120? 120. 자, 보겠습니다. 자, 120번. 자, 그러면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가나다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거고, 가나다 중 에너지 준위는 가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나트륨이야. 얘는 지금 EPY죠. 이건 뭐가 되자면 얘는 EPZ가 된다. 그러면 EP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야 되니까 쟤는 뭐가 되겠어, 여러분? 이거는 가는 3S가 되겠죠. 괜찮아요? 자, 나트륨 얘는 11번입니다. 얘는 11번이니까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원래 EP에 6개인데 이를 나눠보죠. EPX에 2개, EPY에 2개, EPZ에 2개, 그리고 3S에 1개.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주 양자수는 가가 나보다 큰 거 맞죠? 가는 3이고 나는 2니까. 나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EPY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준위는 나랑 다가 같다. 여러분 EPX, EPY, EPZ는 에너지 준위가 다 동일합니다. 알죠? 왜냐면 M 플러스 L이 같으니까. 그치? 우리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나와 다가 같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죠. 됐지, 그치? 이제 생각하면서 틀린 문제 중에서 어, 집 가서 다시 풀어봤을 때 어. 이해되는 거는 납부고 음. 혹시 다시 풀어봤을 때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그 다음 수업을 가서 여쭤봐도 그럼 물어도 되지. 얼마든지 물어도 되죠. 자, 이제 주기율표 쪽 갈까? 주기율표? 주기율표도 질문해 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야 여러분 실력이 빨리 늘어요. 알겠지? 3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수소죠. 그죠? B가 리튬, E가 나트륨 이렇게 들어갑니다. B는 E보다 금속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는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금속성 누가 더 큰 거죠? E가 더 크다. 그지? 자, 그리고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A와 C, A가 여러분 수소, C가 누굽니까 여러분? 탄소. 이거는 탄화수소가 만들어져요. 탄소와 수소, 그지? 얘네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비금속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알겠지, 그지? 우리가 여러분 화학결합은 나중에 3단원에서 원래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주기율표랑 3단원이랑 좀 많이 좀 묶는 편이야. 문제들이 나올 때. 자, 금속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알겠죠? 이 금속결합은 얘는 금속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속. 자, 이온결합은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이온결합 하는 거고요. 자, 공유결합은 이거는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비금속이니까 맞는 거예요. 자, D와 F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자, 그럼 D가 산소, F는 Mg.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MgO 산화 마그네슘. 얘는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이온들끼리 워낙 강력하게 결합이 됐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H의 상태가 되면 이온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됐지, 그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조건이 어. 금속이나 고무는 안 되고 이온이거나 아니, 금속도 돼요. 금속도 돼요. 금속은 고체일 때도 흐르고, 그지? 액체일 때도 흐르고. 이온 결합은 자 고체는 안 흐르고 액체일 때 흐르거나 아니면 수용액일 때, 물에 녹여서 이온이 만들어질 때, 알겠지?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는 안 흐르는 게 대표적이고, 그지? 근데 예외는 항상 있어, 근데 공유결합 물질도 고체, 액체 전류 흐르는 것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지 알아 혹시? 공유결합 물질 중에 고체, 액체 전류 흐르는 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 흑연. 알겠지, 그지?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고체, 액체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은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자의 움직임이잖아. 그지? 우리가 봐봐, 여러분. 이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거 삼연체를 하나 좀 그려줄까, 여러분? 이런 삼연체들이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야. 그 삼연체가 계속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몇 개만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삼연체가 계속 이렇게 붙어있어. 응?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입체적으로 막 붙어있겠죠, 그죠?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에 있잖아. 이 중심에 탄소 원자, 꼭지점에도 탄소 원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에 또 탄소, 꼭지점에 탄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중간에 떨어진 데가 없이 계속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알겠지? 여기도 완전 연결. 그래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다이아몬드. 그죠? 다이아몬드는 전류가 안 흘러요. 탄소는, 자, 최외곽의 전자가 4개가 있어요, 4개. 이 4개가 다 결합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흑연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육각형이, 어디 보자. 육각형이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눈이 이상한 거구나. 자, 볼게요, 여러분. 자, 흑연은, 이거 아니다, 이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육각형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기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육각형 이렇게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육각형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봐주면 돼. 원래 사이즈가 동일한데 그냥 갈게요. 자, 탄소 원자가, 자, 여기는 탄소 원자,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탄소 하나가 이웃한 탄소 몇 개랑 결합하냐면 3개랑 결합을 해요. 탄소는 최외곽에 전자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결합을 지금 몇 개만 하고 있으니까 3개만 하고 있으니까 전자 하나 뭐 하죠? 하나가 여분이 생기잖아. 그지? 그 여분의 전자가 뭐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자 때문에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나타납니다.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입자, 즉 전하를 띠고 있는 무언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알겠지? 아니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느냐. 근데 그게 결정해 준다고 봐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지? 다 했어? 현우 질문 끝났어요? 7번 해줄까요? 자, 7번.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주기원소 ABCD 전기 음성도와 바닥선 토론지 홀전자수다. 이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3단원의 전기 음성도가 있는데 요게 좀 빨리 나오죠, 빨리. 그지? 전기 음성도 수치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거 잠깐 언급해주고 갈게요, 여러분. 자, 이주기는 원래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결합할 때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는가,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H 수소가 있고 여러분,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18쪽은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없어요.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여기는 칼륨, 여기는 칼슘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그지? 이 전기 음성도는 닥터 폴링 박사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 근데 되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90세 넘어서까지. 근데 그분이 연구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연구한 게 뭐냐면 항암제. 그러니까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물질이 뭐가 있을까? 근데 연구에서 찾아낸 물질이 비타민 C. 실제로 비타민 C가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억제를 되게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이분은 비타민 C 엄청 많이 먹었어. 하루에 13g씩 먹었대더라. 우리가 고려온단 비타민 C가 그게 1g이야. 한 알이 1000mg. 하루에 13알씩 먹은 거야. 물론 고려온단 비타민 C를 먹진 않았겠지. 내가 볼 때는 저 고려온단 비타민 C를 10살 먹으면 병원에 갈지도 몰라. 이게 쟤는 합성 비타민이라 저기 천연 비타민이 아니라 저렇게 합성 비타민 저렇게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고, 알겠지, 그지? 천연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좀 뭐 음식물에서, 이런 데서 아니면 뭐 과일이라든지, 그지? 뭐 레몬이나 이런 데서 직접 추출한 그 비타민 C 같은 거 그런 거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지? 원래 오줌으로 그냥 배출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혈액으로 한번 흡수가 돼서 몸을 한 바퀴 돌고 나와요. 응? 몸이 배출이 되긴 하지만 무슨 알겠지, 그지? 아예 흡수 자체가 안 되지는 않거든요. 일단 흡수가 됐다가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니까 효과는 있겠죠, 그지? 비타민 C 뭐 수용성 비타민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 먹어도 큰 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지용성이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알겠지, 그지? 지용성은 안 좋고 수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B나 C, 그지? B, C 이런 애들 수용성은 남는 거 어차피 다 배출이 되니까 대신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지? 여러분들 비타민 C도 많이 먹어주면 좋죠. 자, 볼게요, 여러분. 수소는 얘는 음성도가 2.1, 자, 리튬은 1, 얘는 1.5, 2, 2.5, 3, 여기는 3.5, 여기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0.5씩 증가하죠. 자, 나트륨 0.9,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규소는 1.8. 책과 조금 다리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2.2, 여기는 2.6, 여기는 3. 얘가 0.8, 여기는 1 이렇게 들어가요. 3주기는 여러분 누가 기재미고 규소. 얘를 외워두면 편해요. 얘는 외우기 되게 쉬워요. 약간 용 느낌 나죠? 이런 신발 SI 1.8 느낌 있죠? 그지? 신발 막 왼쪽은 0.3씩 줄어. 오른쪽은 0.4씩 늘어나. 알겠지? 보통 책에는 여러분 인이 2.1로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과 H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2.2로 외워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인이 좀 더 커요. 알겠죠? 그죠? 황도 마찬가지. 자, 황도 책에 2.5라고 된 책이 많아. 자, 얘도 2.5, 얘도 2.5. 누가 더 큰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황이 좀 더 크거든요. 정확하게 2.6은 아니야. 2.5 얼마야? 근데 외우기 편하게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F가 제일 크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고, 자, 가봅니다. 자, D는 여러분 홀전자 3개짜리니까 얘는 질소야. 이중이잖아요. 질소. 그 얘는 E가 음성도도 크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소. 얘는 탄소.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B는 전기 음성도가 전 음성도 0이 아니고 홀전자가 0인 거지. 전기 음성 0이 아닌 거야, 여러분. 봐봐, 얘가 2.5, 이 여기는 얼마? 1.5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기 음성 1.5짜리 누가 여러분? 베릴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B가 베릴륨, 얘는 리튬이다. 리튬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여러분. 금속 원소는 리튬, 베릴륨 두 가지. 자, 원자과 전자 느끼는 유효 핵전에는 B가 A보다 크다. 자, B가 A보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더 오른쪽에 있죠. 같은 주기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유전이 더 커집니다.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 자, 맞는 거예요. 자, 바둑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랑 E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소 오비탈 몇 개, 여러분? 5개.
그죠? 산소 오비탈이 몇 개였죠? 얘도 5개. 그러니까 오비탈 수는 서로 뭐하다? 같다. 물론 꽉 채운 오비탈 수는 달라. 근데 건드린 오비탈 수가 같다는 거죠. 그지? 둘 다 s 오비탈 2개, p 오비탈 3개 이렇게 건드려 줍니다. 된 거지? 9번 해줄까요? 오케이.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자, 질량수 A, B, C는 원자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X에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뭐하다? 같다. 그죠? 이런 건 누구밖에 없냐면, 이런 건 H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소는 ES 오비탈이랑 EP 오비탈의 준위가 같습니다. 다른 거 저게 다 성립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X가 수소니까 그럼 얘는 자, 모든 원자 XYZ가 양성자랑 중성자랑 1대1이다라고 했으니까 양성자 1개, 질량수는 2차례가 되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자, Y 볼까요? Y는 자, X랑 같은 주기면 헬륨밖에 없습니다. 헬륨은 양성자 몇 개짜리? 2번이니까 2개짜리. 그러니까 질량수는 얼마가 되어줘야는 4가 될 것이다. 자, 그다음 여러분, 자 Z 갑니다. 자, Z는요, 질량수 X랑 Y의 질량수 더해 중에 C의 질량수가 같다. 여기 질량수가 6이 돼준다는 소리잖아요. 양성자는 몇 개짜리? 3개짜리. 얘는 리튬이 되는 거죠. 그지? 얘는 수소, 헬륨. 이거는 리튬이다. 자,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X는 2주기가 아니라 1주기. Y와 Z는 같은 족이다. 헬륨은 18족. 자, 리튬은 1족. 그죠? 같은 족이 아닙니다. 자, A와 Z의 중성자 수의 합은 X와 Z는 중성자 몇 개냐, 여러분? 중성자 1개 있습니다. 얘는 중성자 몇 개 있죠? 얘는 2개가 있습니다. 자, 얘는 3번이니까 얘는 전자 몇 개 갖고 있겠죠, 여러분? 3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X랑 Y의 중성자 수의 합은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X와 Z구나. 잠깐만요. X와 Z니까 얘가 중성자 몇 개? 3개. 그러면 요거 중성자 요거 합이 몇 개야? 4개. 자, 얘는 전자 몇 개? 그래서 Y는 2개. 그치?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면 Y 전자수의 몇 배가 되는 겁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10번 할까요? 오케이.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그쵸, 여러분. 이게 아직 이온 에너지도 또 그지? 중간중간에 이제 안 배운 용어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 2주기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이 조건들을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하나씩 좀 볼게요, 여러분. XYZ는 금속 원소가 있다. 2주기에서 금속 원소는 자, 얘를 머릿속에 생각해도 괜찮아요. 리튬 아니면 베릴륨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홀전자 수합은 5다. 아, 그런가 보다. 일단 넘어가시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원자 Y와 Z가 같다. 그러면 Y와 Z는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런 애들 중에 하나일 거다. 무슨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는 Y가 Z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가 Y가 뒷번호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이온 에너지는 원자 Y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일단 여기서 누구는 탈락이냐면 네온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네온은 일단은 탈락이에요. 왜 탈락이냐면 홀전자가 3, 2, 1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1, 0인데 자, 이 중에 하나 들어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조합이 이거밖에 안 되죠. 자, 보세요. 리튬, 질소, 플루린이냐. 홀전자합이 5개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베릴륨, 질소, 산소냐. 이 2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이온 에너지는 원자 Y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해서 뭐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죠? 질소, 산소, 플루린 중에 제일 이온 에너지는요.
F가 가장 큽니다. 다음 두 번째로 큰 게 질소입니다. 이 중에 가장 작은 게 산소 원자가 됩니다. FNO 순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산소가 뭐보다 크니까 질소보다 큰 게 돼버리니까 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조합으로 가는 거예요. 리튬, 질소, 플로린. 자, X는 여러분 베릴륨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리튬. Y2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Y2가 그럼 누가 되냐? F2니까 F2 요거는 단일 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Z의 수소 화합물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 Z가 지금 누구냐면 N이야, N. 얘는 누가 됩니다, 여러분? N, 그죠? H3입니다. 질소가 비공유 전자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3단원 뒤쪽에 있는 건데 여기 문제들이 다 수능 문제들이라 범위가 없어, 범위가. 그냥 범위가 다 막 짬뽕이야, 그지? 자, 이렇게 3연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 여러분 암모니아 들어가고요. 세 개의 꼭지점 H가 들어가고 여기는 비공유 전자성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삼각불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분자가 대칭이 아니다. 즉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 알겠죠? 이런 거 우리는 극성 분자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극성 분자 맞습니다. 이렇게. 다 됐나요,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개념 좀 마저 이어서 정리 좀 해봐야죠. 자, 오늘 여러분 유효액전화부터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까지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유효액전화부터 정리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유효액전화. 자, 여러분 유효액전화 자 한번 가볼게요. 유효액전화. 자, 핵전화가 유효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자,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 이거를 유효 핵전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웃기죠. 전자 느끼진 않아. 전자 감각 기관이 없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지?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힘. 봐봐, 여러분. 이 유핵전에는요. 핵전하 여기서 뭐를 빼주면 되냐면 가리움 효과. 요거를 뺀 나머지를 우리가 유효핵전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가리움 효과를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려 막기 효과. 자, 볼게요, 여러분. 이 핵전화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이 가리움 효과 이거는 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누구랑? 이거는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가지면 됩니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나트륨 한 원자에서의 유효 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가 있으니까 핵전하가 11이다. 괜찮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볼게요. 전자를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전자를 A, 여기 있는 전자는 B, 여기는 C, 여기는 D라고 하는 전자 있다고 가정해보자. 됐지, 그치? 얘는 실제 전자 배치는요, 껍질에 따른 전자 배치가 2개, 8개, 1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지, 그치?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A라고 하는 전자는 양성자 11개가 땡겨주는 힘을 일단은 받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보다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가리움 효과는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있던가 아니면 자기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A는 자, A와 같은 껍질의 전자가 자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자기 빼고 하나, 그치? 그러니까는 가리움 효과를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만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리움 효과가 되게 작겠다, 그죠? 이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N인 유해점은 엄청 큰 거죠. 자, 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신보다 안쪽 껍질에 지금 전자 몇 개가 들어있어요? 2개. 그리고 자기랑 같은 껍질에 몇 개가 더 있습니까? 자기 말고 7개가 더 있으니까 얘는 총 몇 개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9개의 전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D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만 지금 몇 개가 들어있어요? 10개.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유효 핵전은 누가 제일 크게 나타나냐면 A가 가장 크고 B와 C는 같은 조건이니까 같을 거고, 알겠지, 그죠? 그리고 누가 제일 D가 가장 작게 받을 거다. 됐지, 그치? 이게 한 원자에서의 유효 핵전화 비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문제에 나올 땐 여러분 한 원자에서의 유효핵전화 비교도 물론 이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주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걸 많이 물어봐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화를 비교해 봐라. 원자과 전자의 유효 핵전화를 비교해 봐라.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여러분. 이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쌤, 원래 원자과 전자수가 질소는 5개니까 그 5개가 받는 유해전을 얘기해 주는 걸 그 의미가 아니라, 알겠죠? 질소가 가진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받는 유해전.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소마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자가 받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트륨을 치자면 요놈 D가 받는 거. 뭐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원자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받는 유해액전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단순해요. 봐봐, 여러분. 자, 사실은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X축은 원자 번호, 자, Y축이 유효 핵전하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얘는 그래프의 모양 이주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물론 완벽한 직선은 아닙니다만, 알겠죠?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해전화가 뭐하더라? 증가하더라. 자, 볼게요. 여러분 얘가 저기 리튬, 자,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는 뭐 네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원자 번호가 증가해서 유해전화가 증가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질소와 산소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자, 질소, 플로린 가자, 플로린 이렇게 했다 가정해 보자. 그럼 얘는 7번, 요거는 9번 이렇게 들어가, 그지? 얘는 전자 배치가 2개, 5개. 얘는 전자 배치가 여러분 2개, 7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이건 원래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껍질마다 가령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느냐,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느냐, 아니 두 번째 껍질에 있느냐, 그게 다르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자, 만약 여기 있는 전자의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얘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요 전자 2개는 가령 상수 값이 0.7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기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가령 상수 값은 0.4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수치 내가 임의대로 정한 거야, 그냥. 알겠죠? 자, 해볼게요. 그럼 봐봐.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핵전화가 얼마? 7. 여기서 빼는 거야. 자,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얘는 가령 상수가 얼마다? 0.7이다. 자, 자신과 같은 껍질에 전자 4개가 있는데 얘는 가령 상수가 얼마냐면 0.4다. 오케이. 얘가 몇 개가 있어? 여기 얼마야? 1.4. 여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1.6. 합이 얼마입니까? 3. 그죠? 그럼 차이가 얼마나요? 4.
그래서 질소는 유효액전하를 4만큼 받는다. 자, 만약 플로린 같은 경우는 자, 9에서 빼는 거죠. 9에서 여러분, 자, 요는 전자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제. 자, 요 전자보다 안쪽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있다. 얘도 2 곱하기 얼마 여러분? 0.7 이런 식으로. 예죠? 잠깐 다시 하십시다. 곱하기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이번에는 자, 자기랑 같은 껍질에 몇 개 여러분? 6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얼마? 0.4 이런 식으로. 얘가 1.4. 요게 여러분 2.4. 합이 3.8. 그지? 그러니까 9에서 3.8을 빼라.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얘는 5.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지? 그래서 플로린이 질소보다 유해전화가 더 큰데,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건데 굳이 이거는 수치상으로 따지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서 유해전화 뭐 한다는 여러분? 증가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3주기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3주기는 2주기보다 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트륨. 이렇게 여기는 아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지? 요 그래프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유효액전은 됐고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원자 반지름. 자, 우리가 반지름을 radius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죠? 볼게요, 여러분. 원래 반지름은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가장 바깥쪽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원자의 경계를 몰라. 왜냐면 뭐를 모르니까, 여러분. 전자가 어디까지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계를 모르니까 반지름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잡아주냐면, 자, H2가 있다 가정해 보면 수소 분자. 자,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와, 그죠? 또 다른 수소 원자 두 개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이게 저렇게. 우리가 전자 위치는 잡기가 힘들지만,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질량이 몇 배나 더 크니까, 1800배나 더 크니까, 이 양성자, 즉 원자핵의 위치를 잡는 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 거리를 핵간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핵간거리.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이 핵간거리를 뭐로 나눠준 값? 2로 나눠준 값이 바로 원자 반지름이 된다. 무슨 알겠지, 그지? 괜찮죠? 자, 이런 그래프 하나만 더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 여기 X축은 핵간거리. 자, Y축은 여기는 에너지. 이렇게.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돼주냐면, 그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수소 원자, 여기는 H2 수소 분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그치? 자, 나중에 여러분 결합할 때 한 번 더 들어가겠지만, 항상 모든 화학 결합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하는 위치까지, 자, 요 위치까지 요 거리가 이게 얼마냐면, 요게 74 피코미터가 된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엄청 작아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알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소수의 원자 반지름은 이 핵간거리의 절반, 즉 37 피코미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핵간거리를 그냥 2로 나눠서 아, 원자 반지름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장비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는 없어, 여러분.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한테 뭘 물어보느냐?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이런 실질적인 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걸 물어봅니다. 상대적인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걸 물어본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것만 판단하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전자 껍질 수. 이걸로 먼저 판단을 해요. 알겠지, 그지?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날이 좀 더워지니까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니잖아.
한겨울에는 옷을 좀 많이 껴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지? 뭐 한 개, 두 개만 입지 않죠. 여러 개 껴입잖아요, 그지? 옷을 많이 입으면 그만큼 몸집이 뭐해 보여, 여러분? 더 커 보이겠죠, 그죠? 당연히 껍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원자 반질이 뭐 하겠습니까?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통 봐봐 여러분 껍질 비교할 때 아무데나 막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족에서 리튬이 있고요.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이렇게 있으면 자 리튬은 얘는 껍질이 2개, 나트륨은 3개, 칼륨은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껍질 수가 많은 칼륨의 원자 반지름이 뭐하다? 가장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죠, 그죠? 자, 이런 두 번째 이번에는 핵 전하량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핵 전하량. 자, 핵 전하량 이거는 어디에서? 이거는 같은 주기에서 일반적으로 비교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는 여러분 전자 껍질 수가 같죠. 그지? 예를 들면 질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에서 플로린 원자가 있다면 얘는 양성자가 7개, 8개, 9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껍질은 다 2개로 동일한데 자, 많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원자 핵성의 양성자가 많아지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세지는 거예요. 안으로 더 많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를. 그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워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주기는 원자보다 커지면 반지름이 작아진다. 괜찮지, 그지?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과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은 점점 많아집니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라고 봐주면 되죠. 알겠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증가하고 대체로는 오른쪽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라고 봐주면 되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 그러면 헬륨이 반지름이 제일 작은 겁니까? 근데 18쪽은 빼요. 근데 18쪽은 여러분 뭐를 안 하니까 결합을 안 하니까 이 방법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원래. 물론 책에는 수치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알겠지 그지? 이 방법으로 비교할 때는 18쪽은 빼고 비교들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뭘 볼 거냐면 우리 금속 원자 있잖아요. 자, 금속 자, 금속 원소가 원자일 때의 반지름과 이온일 때의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자, 만약 N에 나트륨이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껍질이 3개죠. 전자가 2개, 8개, 1개가 되고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면 최외곽의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니까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껍질이 누가 더 많습니까? 원자일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뭐하다? 더 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금속은 예외가 없어요. 금속은요. 자,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이는 항상 1보다 뭐하다? 1보다 작다. 이게 성립합니다. 알겠죠? 많이 써먹어요, 저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자, 비금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금속. 자, 비금속. 자, 비금속은 자, 원자 반지름과 자, 이온 반지름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자, 이런 자, Cl 자, 염소와 Cl 마이너스 자, 염화 이온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l과 Cl 마이너스가 있다. 자, 얘는 전자 배치가 얘는 2개, 8개, 7개. 자, 염화 이온은 얘는 전자 배치가 2개, 8개, 8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껍질은 둘 다 몇 개씩? 3개씩. 핵전하는 둘 다 얼마? 여러분 둘 다 17, 17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전자 개수만 다르죠. 얘는 전자가 17개, 얘는 전자 몇 개 여러분? 18개. 전자수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자기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즉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는 거죠. 전자들이 더 멀리까지 도망가니까 반지름이 뭐한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비금속은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 원자일 때의 반지름보다 더 크게 나타나더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자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자 반지름의 크기가 1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되지, 그지?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자, 반지름 하나만 더 하면 끝납니다. 이번엔 등. 자, 보세요, 여러분. 등. 전자, 이온. 자, 등 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우리가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있잖아. 질소. 자, 산소. 얘는 플로리나 이온. 그다음 여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Mg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 여기는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있어, 여러분. 자, 얘네는 원자번호 어떻게 되냐면 얘는 7번, 8번, 9번, 11번, 얘는 12번, 13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껍질이 다 몇 개짜리예요? 얘는 껍질이 다 2개짜리. 그지? 다 2개짜리. 그러면 핵전하가 작은 애들이 반지름이 더 커야 되니까 질소가 이온이 됐을 때가 반지름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아, 이거 좀 너무 많이 써먹어, 문제. 꼭 알고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한 번 더 가죠. 3주기, 3, 4주기까지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엔 인, 방화이온, 염화이온, 그 다음 칼륨이온, 그리고 칼슘 이온. 쟤는 핵전화가 어떻게 되주냐면 15개, 16개, 17개, 19개, 여기는 20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얘는 껍질도 몇 개짜리입니까? 껍질도 3개짜리.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수록 여러분? 핵전화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됐지, 그지? 자, 우리가 여러분 반지름을 비교할 때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반지름 비교 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 자 전자 껍질 수를 먼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껍질이 많은 게 반지름이 크다. 자 두 번째는 껍질 수가 같다면 핵전하량을 비교해라. 그리고 핵전하량까지 같다면 마지막에 뭐를 비교해줘라 여러분? 전자수를 비교해라. 이렇게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떨 때 반지름이 커진다는 겁니다. 껍질이 많을 때. 핵전하량은 이번엔 작을 때, 그리고 전자수가 많을 때 반지름이 커진다. 된 거지, 그치? 오케이? 괜찮죠? 껍질수 많을 때, 핵전하가 작을 때, 전자수는 많을 때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오케이? 원자에서 그러니까 예외상 빼고 다 성립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우리가 뭔가가 있잖아.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예외가 있어. 알겠지? 항상 예외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봐봐. 리튬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가정해 볼 거야. 자, 리튬은 껍질이 몇 개짜리? 리튬 껍질이 2개. 염소는 껍질이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 그지?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반지름이 클 것 같아? 껍질만 보면 누가 더 커야 되잖아? 염소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반지름은 리튬이 더 커요. 알겠죠? 왜? 핵전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죠? 얘네 핵전하가 양성자가 3개밖에 없고 얘는 17개밖에 없잖아. 그지? 이런 건 예외가 생겨야 되나. 리튬이 더 반지름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 여러분? 연결되죠? 자, 이제 이온 에너지를 한번 가볼까?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럼 우리가 이온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자,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원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자, 원자에서 그 원자가 가진 전자 중에 알겠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어디까지 여러분? 무한대까지 끌어올 때 그죠? 무한대 껍질입니다. 잠깐만. 무한대가. 자, 무한대 껍질까지 끌어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이온 에너지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이온 에너지는 여러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 앞에 제1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1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얘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니, 나트륨 원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라.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 보자? 요거를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때 공급된 에너지, 요거를 이온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제일 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X축은 원자 번호. 자, Y축은 이온 에너지. 우리가 지금 2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2주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패턴이 똑같거든. 2주기, 3주기가.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해보죠, 여러분. 자, 리튬 제일 이온 에너지는 한 요만큼 이렇게 돼요. 베릴륨 이보다 좀 더 커집니다. 한 요 정도 이렇게. 붕소는 살짝 내려옵니다. 이렇게. 탄소 여기 증가. 질소 여기도 여러분 여기도 증가. 자, 산소는 여기 살짝 내려와요. 자, 살짝 내려오고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되십니다. 알겠지, 그치?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그 유액전자 다 증가하죠, 그치? 유액전자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대체로 증가하기는 한다. 그런데 예외가 좀 보인다. 어디에서 그러면 예외가 나타나냐면 자, 두 군데에서 예외가 나타납니다. 베릴륨과 붕소, 즉 2족과 13족에서 예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질소와 산소 15족과 16족에서도 예외가 하나 있다. 알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저 예외가 왜 나타나는지 사실 수능에서 저기 안 물어보는데 가끔 내신 문제 같은 데 물어봐서 잠깐 해보고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베릴륨은 전자 배치가 1s 2개, 2s 2개고요. 붕소는 1s 2개, 2s 2개, 2p 1개입니다. 유효 핵전화 크기를 본다면 사실 누가 더 전자 뜯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붕소가 더 뜯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붕소에서 전자 뜯기가 더 쉽더라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자, K 껍질, L 껍질 여기는 자, 무한대 껍질 이렇게 잠깐만. 무한대 껍질 이렇게 있다는 가정해 보죠, 여러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ES 오비탈 여기는 EP 오비탈 이런 식으로 들어 있는 거야. EP 오비탈이 에너지 진위가 더 높으니까 좀 더 바깥쪽에 있겠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 봐봐. 내가 EP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ES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끌어올리느냐, 에너지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렇잖아, 그렇지? 누가 더 여러분 전자 뜯기 쉬울 것 같아요? EP가 더 뜯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붕소는 EP에서 전자를 떼고 베릴륨은 ES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붕소가 더 전자 뜯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문제에서 여러분 이유를 써라라고 하면 여기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우리 질소랑 산소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질소. 자, 질소는 얘네 원자 번호가 7번. 자, 산소는 얘네 원자 번호가 8번.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는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얘는 2p에 3개가 되고요.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자, 2p에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질소는 여러분, 얘는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 p 오비탈의 전자가, 자, 3개니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산소는, p 오비탈에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산소는, 자, 얘는 p 오비탈의 전자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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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내가 여러분, 자, 질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 3개 중에 뭘 뜯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어차피 에너지는 다 동일하니까. 근데 산소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는 지금 같은 오비탈에 지금 전자 2개 들어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요 2개에서 남은 하나를 떼어내는 거야. 이게 산소의 제일 이온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봐보려면 참,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야. 이게 실제로 검증이 된 건 아니고, 산소는 같은 오비탈의 전자가 뭐하다 보니까 2개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질소보다 전자의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할 거다. 그래서 산소가 질소보다 전자 뜯기가 더 쉬워지겠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험으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수능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응? 알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맞는 거 여러분, 이거는 실제 실험값이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요번에는 여러분, 순차 이온 에너지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순차 이온 에너지. 자, 순차 이온 에너지. 자, 우리가 자,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런 뜻이야.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걸 순차 이온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Na.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는 전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11개를 가지고 있어. 그죠?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은 요 전자를 뜯어내는 가장 바깥쪽 전자를 뜯어내는. 그지? 그럼 봐봐. 요 안쪽에 있는 전자를 뜯어낸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주면 얘는 E2라는 표현을 씁니다. E2.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뜯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E3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E3 이렇게. 됐지, 그치? 자, 계속 뜯다 보면 여러분, 자, 이번에는 9번째, 그죠? 그리고 10번째, 다음 11번째까지 전자를 여러분 11개를 다 떼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전자 수가 감소하니까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는 작아질 거고 전자를 뜯기가 점점 더 뭐한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차 이온 에너지는 예외 없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트륨의 경우에는 제1과 제2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9번째 전자와 10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껍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얘는 여러분 세 번째 껍질에서, 그죠? 얘는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경우고, 여기는 두 번째 껍질에서, 여기는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경우다. 즉, 껍질이 달라질 때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마그네슘 Mg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Mg 12번이죠, 여러분. 자, 얘는 전자 배치가 2개, 8개, 2개 이렇게 잡니다. 자, 얘도 볼게요, 여러분. 자, E1 여기는 E2 그죠? E3 이를 쓰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자, 쭉 가서 저 뒤에 가면 10번째, 이건 11번째, 12번째까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순차 이온 에너지는 얘도 무조건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가 많이 커지냐면 두 번째를 뜯고 세 번째 그때 한번 파 그리고 10번째를 뜯고 11번째를 뜯고 여기서 한번 또 파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바뀌니까? 껍질. 그지? 껍질 여러분. 자 얘는 세 번째 껍질이었어. 요거는 두 번째 껍질, 요거는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된 거지, 그치? 우리 이것도 하나만 다 했어, 여러분. 자, 나트륨을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자,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구해봐라. 자,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만 떼어내면 안정해지니까. 얘는 에너지를 이 원만큼만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지?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를 떼어내야 안정해지니까 얘는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 원 플러스 얼마? 이 투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알겠지, 그치? 이온 플러스 이 투.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만 딱 더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원자가 가진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뜯어내는 게 제1이었다면 제2는 그거보다 약간 바로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 그죠? 자, 크기. 자, 제2이온 에너지는 제1에다가 그냥 같이 점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제1 이온 에너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제1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는 초록색으로 하죠. 자, 리튬의 제2 이온 에너지는 여러분 쫙 올라와요. 되게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알겠죠, 여러분? 껍질이 바뀌니까. 그죠? 얘는 이제 어느 자리에서 전자를 뜯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헬륨 자리에서 전자를 뜯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전자 3개짜리인데 하나 뜯어낼 수 있는 전자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자, 모든 자리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자리가 어느 자리다? 헬륨 자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헬륨 자리가 전자 뜯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온 에너지는 헬륨이 제일 큰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네온의 제2이온 에너지는 자신의 제1보다 살짝 뭐야? 좀 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됐죠, 그죠? 플로린, 자, 플로린도 마찬가지 자신의 제1보다 더 커지죠,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산소의 제2이온 에너지는 여러분, 얘는 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산소의 제2가 플로린의 제2이온화 에너지보다 뭐한다? 더 커진다. 그 이유는 산소가 질소 전자 배치, 플로린이 산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그 예수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자, 질소는 탄소 위치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탄소는 이제 붕소 위치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붕소가 베릴륨의 위치로 가니까 여기서도 살짝 예배가 나타납니다. 베릴륨은 리튬 위치로 가니까 가장 작게 나타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 쌤이 초록색으로 점을 찍어 본 게 이게 바로 뭐다? 제2 이온 에너지를 나타내 준 거다. 괜찮죠, 그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3주기 원소가 있는데 이 3주기 원소 중에서 이 원분의 이 2가 가장 큰 원소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자,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짜리가 필요한 거죠. 3주기인데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가 누굽니까? 이게 Na 나트륨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알겠지, 그지? 만약 여러분 봐봐. 3주기 원소 중에 제2 이온 에너지분의 제3 이온 에너지 가장 큰 원소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얘는 원자과 전자 2개짜리니까 누가 돼주는 겁니다. 이거는 Mg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뭔지 알겠지, 그치? 오케이.
저런 것도 문제 많이 써먹죠. 뒤에 이게 문제가 88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88문제. 다 내면 좀 많은 것 같고. 그지? 한 40문제만 낼 생각이에요, 여러분. 40문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죠, 그지? 40문제.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오케이. 뒤에 문제 어디인지 알죠, 여러분? 맨 뒤에. 원자 반지름과 관련된 거 40번까지 풀면 됩니다. 우리 주기율표 문제 푼 거 그 뒤에 이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40번까지. 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죠.